안녕하세요. 오픈도어에 투자하고 있는 오도쿠입니다. 오늘 잘 쉬고 계시나요? 네, 대체 공휴일인데 저도 잘 쉬고 있고요. 오늘은 준비한 내용이 그렇게 많진 않지만 어닝콜도 같이 한번 볼 거고요. 그다음에 X 의견 간단하게 보고 이제 할 건데, 어닝콜 보기 전에 제가 주식 이제 뭐 차트 같은 거 공부한다 그랬었잖아요. 하도 이제 털려가지고 좀 차트도 좀 알아봐야겠다 생각해서 이제 차트 공부도 하고 있는데, 대부분 국내 주식에 관한 얘기고요. 이 패턴이나 이런 것들이 미국 주식하고는 그렇게 맞진 않는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돈이 들어오고 있는 미국 주식과는 국내 주식과 완전 다른 차트 형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뭐 차트 공부는 그냥 기본적인 개념만 뭐 공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공부하고 있을 때 봤던 영상인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하면은, 대시세가 나오기 위한 조건으로 이런 물음표인데, 이게 봤던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 오픈도어랑 상황이 너무 비슷한 것 같아서 간단하게 그 요번에 도입 부분만 한번 볼 거고요.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보고 얘기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주가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대시세를 향해서 가야 된다면 어떤 조건이 먼저 성립이 돼야 될까요? 단순하게 지금 당장 재료가 붙고 거래가 붙고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전제 조건을 해야 되는 거, 어떤 전제가 되어야 되는가? 그것은요, 이전에 시장에서 주목을 받은 적이 없어야 됩니다. 이유는 왜일까요? 시장에서 주목을 받지 못했다는 건 시장에서 소외된 주식을 의미하는 것이고 별로 유명하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럼 사람들이 대시세를 갈 때 어떤 것 때문에 대시세를 가는 거죠? 기대감. 그럼 이 기대감은 어떤 기대감이죠? 회사가 성장할 거라는 기대감. 매출이 일어나고 회사가 성장하고 기업이 더 발전할 수 있는, 또는 이제 적자였는데 흑자로 이제 전환이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걸 사람들이 원하는 거죠. 이런 성공 스토리. 어떤 성공이 될 것 같은, 회사가 성장할 것 같은. 그럼 이 반대의 조건이 무엇이겠습니까? 회사가 소외된 상태고 별로 유명하지 않아야 돼요. 그렇게 된 회사들은 어떻죠? 차트가 밑으로 쭉 하락해 있죠. 그래서 마치 대시세가 갈 때는 어떤 느낌이 있죠? 이 회사가 앞으로 성장하는구나. 전혀 들어보지 못한 회사인데 이런 회사가 이제 앞으로 성장할 거구나. 그러한 기대감이 적용이 되면 사람들은 들어보지 못한 주식이기 때문에 더 크게 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매출이 잘 나오고 유명한 회사들, 외인 기관도 잘 투자하고 연기금도 잘 투자하고 있는 그런 회사들은요, 이 기대감이 없어요. 왜냐면 사업이 뻔하거든요. 아, 저기 뭐 핸드폰 부품 만드는데 뭐 삼성에서 뭐 이렇게 수주받고 매출이 항상 이 정도 유지가 되고, 이런 회사들은 대시세가 가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이런 소외된 주식은요, 소형주, 소형주고, 그리고 요즘에는 뭐 시총 큰 애들도 올리긴 하지만 시총이 좀 작아야 돼요. 시총이 조금 작아야 됩니다. 너무 크면은 오히려 유명하다는 거죠. 자, 근데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신규 상장주가 많이 나오잖아요. 우량주 중에. 그럼 신규 상장주 또 어떤 느낌이 있습니까? 시장에서 주목을 받은 적이 없다. 이건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우량주라고 해도. 그래서 뭐 카카오뱅크라든지 카카오게임이라든지 카카오페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시장에서 들어오니까 어떤 게 생기죠? 기대감. 기대감 때문에 대시세까지는 아니겠지만 회사가 급등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성립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주가가 급등한다라는 그 느낌은 아시겠죠? 어떤 회사들이 급등을 하고 어떤 조건이 돼야 시장에서 짠하고 나타나는 그런 느낌을 이제 우리가 좀 갖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대시세 가는 종목들의 100%다 공통점은요, 유명하지가 않아요. 종목들이 다 올랐던 종목들, 한국 BNC 뭐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박셀바이오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다 이름을 못 들어본 주식이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게 기본 전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잘 보셨나요? 일단 소외를 받아야 된다고 하고요. 네, 일단 시총이 좀 작아야 되고, 네, 일단 유명하지 않아야 된다고 하네요. 그게 대시세를 가야 되는 조건으로 보고 있는데, 이 오픈도어가 그 상황에 맞지 않을까 싶어서 뭔가
이 기본적인 틀 기대감이 이제 앞으로 올라갈 거다. 그다음에 적자에서 흑자로 왠지 달성할 것 같다라는 그 기대감으로 충분히 이런 전고점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많이 큰 폭으로 오르지 않을까. 예전의 반등보다 지금 좀 찐 반등이 일어날 조짐이 좀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희망 회로를 좀 많이 돌려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기할 단계는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최소 10불 이상까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저의 추측입니다. 이게 진짜 반등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금리 인하까지 완성이 되면서 뭔가 재료들이 맞춰지고 있는 이런 틀이 왠지 예전 주가만큼은 아니더라도 큰 폭으로 상승할 만한 요소가 지금 하나둘씩 갖춰지고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존버를 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분의 인용을 들어서 제가 한번 오픈도어에 대입을 한번 해봤고요. 이 오픈도어도 어쨌든 소외된 주식이라고 저는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왠지 오를 거란 기대감 때문에 계속 보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X 의견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렇게 많진 않아요. 마침내 하락 추세에서 마침내 상승 추세로 이동했다라는 내용이고요. 한 4불쯤에서 저항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상승 추세다 라는 내용입니다. 요분은 자기는 이제 올해 내 주식 계좌를 고치는데 집중한다고 하네요. 이렇게 강세장에서 32%나 지금 계좌가 쪼그라들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저랑 좀 비슷한 느낌인데 오픈도어와 같은 21년 투자로 인해 이중 많은 부분이 70% 감소했다. 오픈도어와 같이 비슷한 종목에 많이 투자했는데 70%나 감소했다고 하네요. 투자 대비. 아무튼 요거는 적응을 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법을 배운다고 하네요. 이 상황을 봤을 때 다 비슷하지 않을까. 계좌 상황들이 오픈도어 포함해서 테슬라를 투자하시는 분들, 최근 많이 하락한 주식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계좌가 많이 쪼그라들었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5월 3일날 거래 기준으로 4,700만 주 올라왔죠. 네, 거래량이 이 정도 거래량으로 8% 정도 올라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거래량이 최근에 가장 많이 터진 거래량이에요.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반등의 신호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이러다 거래량 좀 줄다가 한 번 더 터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차트를 공부함에 있어서 쭉 보면은 한 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거래량이 그때 매집을 하라고 했는데 어쨌든 지금은 기대감이 좀 잔뜩 움츠러들었는데 그 기대감이 이제 펼쳐질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최소 다음 분기 전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요 분도 이 데이터도어 결과물인데 한번 비교해 보라고 올려놨어요. 타일러가 보면은 분도 가이던스가 있고요. 추정치가 있고 실제 결과물이 있는데 이 가이던스를 좀 약간 보수적으로 잡는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비해서 실제 가격은 실제 결과물은 이렇게 나오고 데이터도 추적한
그런 데이터인데 보면은 수치가 얼추 비슷해요. 얼추 이런 매출 규모도 얼추 비슷하고, 그러니까 데이터도는 실제 값하고 조금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 가이던스보다는 실제 값에 좀 더 가깝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가 어느 정도도 신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를 좀 자부심을 갖고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런 좀 오픈도어 주가가 조금 많이 올라가서 이런 데이터도어를 가입을 해서 같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상승을 좀 해야 이런 데이터 값들이 제일 중요한 날이 오겠죠. 요거 4분기 때도 한번 보여줬어요. 이것도 가이던스랑 실제 값하고 추정치랑 이 보면은 실제 값하고 거의 비슷한 느낌이고요. 이렇게 조정 EBITDA 요거는 거의 맞추지 못한 상황인데 거의 예측 못할 정도로 큰 폭으로 줄여놨기 때문에 이런 거는 더 좋은 방향으로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여기 추정치가 비슷하다 실제 값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약간 데이터가 좀 신뢰할 수 있는 뭐 그 정도라고 보여지고요. 오늘 어닝콜 보기 전에 타일러가 디스코드에 올린 내용이고요. 요 내용 보고 방금 전에 같이 봤죠? 네. 항상 인상적인 타일러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램프 속도에 짜증이 난다. 뭐 이런 속도? 이 램프 속도는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좀 더딘 거에 대해서 짜증이 난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들은 점차적으로 발전하고 있고 그 속도에 맞는 충분한 현금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약간 저보다 좀 더 분석을 더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의 의견이 전적으로 많이 필요하긴 해요. 이 오픈도어의 투자에 있어서 이분이 뭔가가 진심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분 의견이 맞는 것 같다라는 제 생각이고요. 2분기에는 손익분기점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벌써부터 손익분기점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조정된 EBITDA 손익분기점 또는 갭 손익분기점을 의미합니까? 내 생각엔 후자와는 꽤 거리가 멀다고 본다. 아직은 멀었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죠? 손익분기점하고는 아직 멀었다. 에비타 기준에서 봤다고 하는 것 같은데. 안녕 타일러, 모든 일이 잘 되길 바란다고 얘기하고요. 당신과 세바스찬이 사랑 영상을 찍게 됐다. 요분들도 유튜브를 하잖아요. 유튜브를 하는데 영상이 안 올라온 지 꽤 됐어요. 그죠?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 다시 하면은 재밌을 것 같다고 하네요. 아마도 세바스찬과 그 시간을 낼 수 있을 것 같다. 이 두 분이 좀 많이 바빴나 봐요. 2분기쯤에 한번 영상을 찍는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보면은 홈빌더 보드의 홈빌더를 추가하는 오픈도어 낙관적이라고 하는 좀 좋은 징조다. 주택 건축업자 파트너십 측면은 비즈니스에 적합하다라는 의견이고요. 아마도 그들은 하이킹 주기가 거의 끝나가면서 계속해서 그것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계획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오픈도어는 구매자가 정확하고 계획된 기간에 판매되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건축업자에게도 좋다고 하네요. 저 건축업자도 새 집을 만들고 빨리 판매를 하면 좋잖아요. 그거를 이제 오픈도어가 도와줄 수도 있다. 그런
이게 서로 윈윈 관계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아파트 등 임시 이사는 없다. 그들은 이를 수행할 수 있다면 그것은 고객에게 큰 가치를 추가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궁극적으로 건축업자, 부동산 중개인과 계속 협력하는 동안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며 여전히 독점적인 1피를 보유하고 있으며 고객 가치를 끌어내고 제공할 수 있는 여러 수단이 있다. 뭐 이런 거 외에도 여러 수단이 있으니까 좀 좋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좋게 보고 있는 것 같고. 오픈도어는 구매자에게 타이밍에 대한 더 많은 유연성을 제공하므로 주택 건축업자에게 완벽하게 적합하다라는 내용이고요. 쉽게 전환하면 구매자의 마찰이 줄어들고 고객이 계약에 서명하는 것이 더 쉬워진다라는 내용입니다. 주택 건설업자와 매우 공생관계라고 하네요. 세바스찬도. 약간 위험이 있다라고 하네요. 9개월 이상 미리 집을 제공하고 있다고 하는. 조정 순이익은 약속한 대로 거의 긍정적이지 않지만 조정 에비타와 조정 수익이 올바른 방향으로 추세를 보이고 있어 이 주식에 대한 분위기가 실제로 좋아졌다. 많이 큰 폭으로 이 손실이 줄어드는 바람에 좋아지고 있는 분위기는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수치가 깜짝 놀랄 만큼의 손실폭인데 곧 흑자가 1년 안에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레드핀의 내용인 것 같고요. 재고가 일반적인 4월 수준보다 낮아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기지 금리로 인해 경제성이 더욱 저하되고 있다. 이번 주 연준 회의에서는 모기지 금리가 가까운 미래에 안정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했다. 모기지 금리도 좀 안정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 미래에. 우리는 오픈도어의 경우 현금 흐름의 정확한 근사치인 조정 순이익을 보고 싶습니다. 해당 기간에 판매된 주택에 대해서만 모든 비용과 유입이 조정되었는지 확인합니다. 피터 린치가 그랬는데 뭐 에비타는 누가 창안했나요? 에비타는 종종 불완전한 수익 척도로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개념은 이러한 목적으로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발명되었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예전에도 이런 수치 계산이 있었나 봐요. 에비타. 이들의 마진은 이번 분기에 불과 5%였다.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가격을 낮추면 수익이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거의 이게 마지노선이라고 보여지고요. 저도 요거보다 좀 더 마진을 더 낮추면은 이 5%조차 안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책은 계속해서 마진을 무너뜨리고 있다. 결국에는 사라질 것입니다. 아직도 오래된 책이 몇 개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게 계속 손실을 보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100억 달러 연간 수익 실행률과 긍정적인 ANI 월 2,200건의 재판매 등을 달성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캐리와 동료들은 경사로에 전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로서는 속도가 너무 느리다라는 내용이고요. 일단은 월 2,200건이 아직
가시권 안에 들어오지 않은 상황인데요. 일단 여기 안에 들어오면은 연간 100억 달러의 수익을 매출을 올릴 수 있고 손익분기점에 도달할 수 있다. 일단 기본적인 세팅이 마이너스는 아니란 얘기겠죠. 어제 올라온 댓글이고요. 좋은 영상 감사하다고 하네요.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기다려지는 영상 오픈도어 화이팅. 네, 화이팅 하죠. 네, 화이팅 화이팅. 오늘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걸 틀면은 Good day, and thank you for standing 이렇게 by. Welcome to the Open Door. 원어민 목소리가 나옵니다. 예, 캐리 윌러 목소리도 나오고요. rely on earning revenue from commissions 요분이 paid to 캐리 buyers. 윌러요. Rather, those commissions are cost to us today, which we pay when we resell our home. 발음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데 또 캐리 윌러다. 그거를 친절하게도 이렇게 내용을 싹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요거를 보고 성적 증명서라고 하네요. 이걸 보고 같이 판단을 해보죠. 좀 더 확대를 해볼까요? 오픈도어 1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에 오신 거를 환영한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진행자가 있고 뭐 이렇게 감사합니다. 좋은 오후라고 하고 이 투자 정보 이 investor.opendoor.com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그게 여기죠. 네, investor.opendoor.com 여기에 들어가시면 이 정보들을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 자료들을 살펴보고 투자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쭉 넘어가고요. 자, 캐리 윌러에게 전화를 돌리겠다라고 하고요. 임시 최고 재무 책임자 크리스티 스왈츠 네. 주식을 열심히 팔고 있는 스왈츠입니다. 도트 프레저도 같이 왔다고 하네요. 1분기 실적은 연초에 설명했던 세 가지 주요 운영 원칙인 집중 실행 결과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반영합니다. 우리의 널스스타는 이걸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는데 사업을 긍정적인 조정 순이익을 향해 추진하면서 계속해서 사업 규모를 재조정하고 지속적인 수익성 있는 성장의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네요. 긍정적인 조정 순이익을 향한 요게 흑자를 향해 추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속적인 이 수익이 발생하게끔 이거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집중과 실행과 결과가 다 나온 1분기 실적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우리는 1분기 매출, 기여이익 및 조정, 에비타 결과가 모두 예상보다 앞서면서 이 길을 따라 진전을 이루고 있다. 또한 우리는 24년에 매분기마다 인수 건수를 의미 있게 늘리고 목표 범위인 5에서 7% 내에서 기여 마진을 달성하기 위한 궤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 뭔가 다 봤던 내용인 것 같죠. 그래서 그래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분기에 우리는 인수 규모를 전년 대비 거의 2배로 늘렸다. 공원 이익률은 4.8%였다. 그리고 약 50채 주택을 제외하면 고서 이 50대 주택 50채 정도 남아 있나 봐요. 옛날 주택이 요거를 제외하면 우리의 공원 이익률은 5%가 넘었습니다. 특히 이는 우리의 새 주택 목록이 연간 목표 마진 범위 내 또는 그 이상의 공원 마진을 창출한 7분기 연속으로 계절과 시장 환경 전반에 걸쳐 단위 경제의 건전성을 입증합니다. 이제 7분기 연속 뭔가 좋은 성과를 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우리는 파트너십
채널을 더욱 확장함으로써 24년 인수 규모 증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집을 사기 위해서 파트너십 채널을 적극 활용한다는 얘기겠죠. 예를 들어 2월 말에 EXP 요분 부동산 에이전트 모임들이라 그랬죠. 파트너십이 시작되어 중개인이 고객 및 적격 부동산에 대해 오픈도어 현금 제한을 쉽게 요청할 수 있었다. 여기 에이전트 소속된 에이전트들이 이제 오픈도어 현금 제한을 쉽게 이제 요청할 수 있게 돼서 좋았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파트너십 에이전트 사이에서 브랜드 인지도를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판매자가 오픈도어 작업의 이점에 대해 배울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요 내용도 다 아는 내용 같아요. NAR 합의에 대한 세부 사항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우리는 이번 합의가 소비자에게 주택 시장에서 거래하는 방법에 대해 더 많은 투명성과 선택권을 제공함으로써 우리 업계에 중요한 긍정적인 변화를 의미한다고 믿습니다. 어떤 좋은 징조다라는 내용이고, 단기적으로는 이번 합의가 우리 사업에 중립적이거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 단기적으로도 어쨌든 긍정적으로 미칠 거라고 하네요. 예전에 들었듯이 우리의 비즈니스 모델은 구매자의 대리인에게 지불하는 커미션에서 수익을 얻는 데 의존하지 않는다. 원래 이 수수료 자체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오히려 이러한 커미션은 오늘날 우리가 주택을 재판매할 때 지불하는 비용이다. 이 반대로 생각하면 재판매할 때 또 내야 되는 비용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이번 합의로 인해 거래 비용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커미션이 감소하는 경우 오픈도어는 이러한 비용 절감을 더 낮은 스프레드 형태로 소비자에게 다시 전달할 수 있다. 이 커미션이 어쨌든 낮아지면 더 낮은 마진으로 소비자에게 다시 이익이 갈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장기적으로 좋은 것 같은 느낌이고요. 거래 비용이 낮아지니까. 이는 판매자에게 더 많은 현금을 제공하고 동의하는 더 많은 고객이 동일한 마진을 생성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떤 의미로 봐야 되나 이게? 말이 어렵네요. 네. 번역이 됐지만 말이 좀 어려워. 현금을 제공하고 동의하는 더 많은 고객이 동일한 마진을 생성한다는 걸 의미한다.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시도록 할게요. 또한 우리는 이번 합의로 커미션이 감소함에 따라 더 많은 거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더 많은 소비자가 MLS에 성장하는 대신에 여기에 성장하는 대신에 오픈도어 플랫폼을 통해 직접 거래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고 믿는다. 이게 포인트예요. 이게 더 많은 소비자가 MLS에다가 등록하지 않고 오픈도어 플랫폼 있죠. 당근 우리나라 당근마켓과 비슷한 익스클루시브 여기에 직접 거래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도움이 될 것 같다. 이거 홍보만 잘하면은 여기다가 등록할 수 있다라고 믿는다고 하는 것 같은데 빨리 그 시장 규모를 좀 늘려놔야겠죠. 그 거래 폭을 지역을 늘려놔야지 거기다 올릴 거 아니에요. 지금 하고 있는 지역이 3개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소비자가 주택을 사고 파는 방법을 제공할 때 오픈도어가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미래를 위해 지난 10년을 보냈다. 이게 지금 오히려 3P 사업이 1P 사업의 이익을 뛰어넘을 가능성이 있는 사업이긴 해요. 제가 봤을 때는 1P 사업은 약간 좀 뭔가 위험 요소가 많이 존재하는데 이거는 중간 역할만 해주고 한다. 근데 사람들이 많이 여기다가 MLS에 등록 안 하고 여기다 하게 되면은 이런 약간 뭔가가 요 당근이 커지는 그 시점과 일치하게끔 뭔가 여기도 입소문을 타고 등록을 할 경우에 좀 제가 봤을 때는 훨씬 마진율이 좋아질 것 같은데요. 알아서 사고 팔고 하는 그런 장을 열어줌으로써
진짜 아마존이 되는 거죠. 우리는 지속 가능하고 내구성 있는 방식으로 생산량을 늘리면서 24년에 강력한 출발을 시작했다. 생산량을 늘리면서 강력한 출발을 시작했다고 하네. 이런 단어를 썼어요. 강력한 출발. 근데 이제 24년부터 꼬꾸라지기 시작했는데 얘네들은 강력하게 출발했는데 주가는 완전 곤두박질 쳤죠. 그리고 업계가 소비자가 주택을 판매하거나 구매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에 큰 변화를 겪을 가능성이 있는 이 시기에 우리는 주거용 부동산 거래를 위한 최대 규모의 디지털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아무튼 뭐 구매하는 방법, 판매하거나 구매하는 방법 이게 결국엔 익스클루시브로 귀결되는 뭐 그런 내용인 것 같고요. 여기로 일단 자리를 딱 잡으면은 여기서도 수익이 발생할 것 같은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래 중 하나에서 소비자에게 더 많은 통제력을 간단하고 확실하며 투명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캐릴러의 내용이 끝났어요. 뭐 대부분 주주 서한에 있는 내용하고 일치하는 부분이 좀 꽤 있고요. 일단 NAR 합의 때문에 결국엔 익스클루시브가 잘 될 것 같다라는 의미를 좀 내포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얼마나 홍보를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등록을 많이 할 것 같긴 한데요. 스월츠가 얘기하는 내용도 한번 간단하게 볼게요. 1분기 결과는 비즈니스 규모를 재조정하고 강력한 단위 경제성을 창출하며 엄격한 비용 관리를 통해 운영하겠다는 우리의 지속적인 노력을 반영한다. 네, 어쨌든 엄격한 비용 관리예요. 엄격한 비용 관리. 대단합니다. 네. 이렇게 비용을 줄일 수 있음에도 왜 기존에 돈을 이렇게 많이 썼는지 모르겠네요. 그것도 이해가 안 가는데. 가이던스 범위 최고치를 초과하는 12억 달러의 매출을 달성했다고 하네요. 네. 매출 연속 36% 증가를 의미한다. 3,458채 주택을 구입했고요. 작년 전반에 걸친 스프레드 감소, 파트너십 채널 추가 기여로 인해 1분기 대비 98% 증가한 수치라고 하네요. 결국엔 파트너십 채널을 통해서 이 주택을 샀다는 얘기인 것 같고요. 요거 마진폭을 좀 줄인 다음에 매입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후려치지 않고 좀 적당히 후려쳤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집을 살 때. 그래서 거래가 많이 이루어져서 많이 샀다. 작년 대비 2배 정도 증가한 수치는 좀 많이 놀라긴 했습니다. 최고치를 앞지르는 4.8 기업 마진 다 겹치는 내용이고요. 조정된 운영 비용은 해당 분기에 총 1억 700만 달러로 4분기 대비 9,900만 달러보다 증가했다. 이게 저번 분기 대비 좀 증가했어요. 이는 마케팅 지출이 순차적으로 거의 60% 증가하고 지침인 1억 2천만 달러보다 낮기 때문에 일단 좋은 수치다.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는 좀 낮게 나왔다라는 얘기고 마케팅 지출이 좀 많아졌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번 분기보다 많이 나온 상황이다. 뭐 그런 내용이고요. 조정 에비타 손실은 5천만 달러로 우리 지침 범위 상한선을 능가했으며 4분기 때는 6,900만 달러보다 많이 개선되었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이 가이던스도 수치가 놀랍죠. 손실폭을 되게 많이 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조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총 자본금 13억 달러로 분기를 마감했다.
여기에는 무제한 현금 및 유가증권 10억 달러, 뭐 주택 및 관련 자산에 투자한 지분 1억 8,100만 달러까지가 포함된다고 하네요. 이런 내용이고 돈이 좀 있다. 어느 정도는 견딜 만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향후 3년 이내 공개시장 거래를 통해 최대 2억 달러의 자산을 판매할 수 있는 요 내용 나오네요. 향후 3년 이내 3년 동안에 공개시장에서 거래를 통해 최대 2억 달러의 자산을 판매할 수 있는 앳더 마켓 뭐 ATM 프로그램을 구축했다. 현금 서비스인가? 이 완전 ATM 기계가 돼버렸는데 최대 2억 달러의 자산을 판매할 수 있다고 한. 이게 어쨌든 공개시장 공모주 같은 개념으로 보여지고요. 1억주 발행 얘기가 여기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는 플러스 조정 순이익을 달성을 향해 진전을 이루고 있으며 2023년 전환사채 환매를 통해 2억 달러 이상의 자기 자본을 창출한 것처럼 대차 대조표를 교육히 관리하고 있다. 전환사채가 어쨌든 이거를 다시 갚아가고 있는 상황이죠. 요거를 통해서 2억 달러 이상의 자기 자본을 창출했다라고 하네요. 이 어쨌든 빌린 돈을 활용해서 잘 사용을 했다. 뭐 이런 내용이겠죠. 우리는 이 프로그램이 실행을 함으로써 필요한 경우 향후 성장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결국은 성장 자금으로 쓰기 위해서 1억주를 발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본 비용을 최적화하기 위해 ATM 활용에 있어서 신중하고 인내심을 가질 계획이다. 어떻게 보면 유상증자 뭐 이런 걸로 보여지긴 하는데 이걸 어떻게 보느냐 시선 차이인 것 같아요. 뭐 돈을 더 끌어당겨서 사업을 더 크게 만들겠다라는 개념과 돈을 또 빌려서 쓰면은 또 위험한 주식이 될 수 있는 뭐 그런 안 좋게 보는 시선도 양쪽 다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각자 판단해서 투자하는 걸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2분기 매출 가이던스죠. 14에서 15억 달러. 기여이익이 7,500만에서 8,500만. 이게 공업 마진으로 따지면 5.4에서 5.7이라고 하네요. 4.8보다 좀 더 올라간 수치죠. 조정 에비타 손실이 3,500만에서 2,500만. 좁게 손실폭을 좀 더 낮추겠다라는 내용이고, 또한 마케팅 지출 증가로 인해 분기 후반에 인수 계약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거 검은색으로 칠해놨는데 이 볼드체죠. 후반에 인수 계약이 증가했다는 이유가 마케팅을 어쨌든 지출을 해서 홍보 효과가 좀 있었나봐요. 인수 계약이 많이 됐다라는 내용인 것 같고, 이는 지속적인 마케팅 지출과 계절적 순풍과 함께 2분기에 4,500채 이상의 주택 구매로 이어질 것입니다. 계절적 요인이 플러스가 될 예정이고, 이 마케팅 지출, 지속적인 마케팅 지출 어디다가 잔뜩 홍보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요것 때문이라도 지금 2분기에는 4,500채 이상의 주택을 구매를 할 것 같다라는 내용이고, 이게 4,500채면 이번 분기에는 3,450, 한 1,000채 정도 더 증가한 수치를 보이겠다라는 내용인 것 같고, 판매 시즌이 2분기에 최고조에 달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2분기가 꼭지점인가 봐요. 3분기에는 순차적으로 인수 금액이 일정하거나 약간 낮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2분기에 꼭지점 찍고 이렇게 내려가는 뭐 그런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올해 분기별 구매는 1분기가 최저점이 될 전망이라고 하네요. 이런 거는 저 기존에 보지 못한 내용인데, 올해 분기별 구매가 1분기가 최저점. 그러니까 3,458채가 제일 최저로 인수된 목록 범위라고 보면은
대부분 2분기 지금 3,450채에서 4,500채 사이로 계속 왔다 갔다 할 예정인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올해는 얘네들 예상이 금리 인하되면 좀 더 3분기에 뭐 1분기보다는 더 많이 살 것 같다. 뭐 이런 내용 걸로 보여지네요. 1분기 실적에 만족한다고 하고요. 24년 매분기마다 전년 대비 인수를 늘리는 동시에 목표 범위에서 연간 공원 마진을 제공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해당 연도의 주종 순이익 손실을 크게 줄일 것이다. 그러니까 내년쯤에 이걸 흑자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 최대한 손실폭을 줄이겠다라는 얘기겠죠. 잘하고 있어 보이네요. 네. 여기까지 이제 어닝콜이 끝난 시점이고요. 이 질문을 또 여기서 받아요. 그래서 여기 질문에 따라서 답변을 또 하는 내용을 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질문을 갖고 있다고 하네요. 첫 번째는 1년 내내 획득할 수 있는 색상에 감사드립니다. 이거 번역이 좀 이상하게 됐는데, 그러나 매크로 조건이 앞으로의 정리율에 대한 기대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다시 상승한 모기지 금리가 앞으로 기아의 전망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모기지 금리 상승이 조금 불안한가 봐요. 도트 프레저가 대답을 했네요. 거시적 관점에서 축소하고 우리가 말한 것을 반복한다면 편지는 주주서한 같은 거 얘기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지난 18개월 동안 가장 중점을 두고 있던 것은 지속적인 가격 안정성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네요. 18개월 동안 가장 중점을 두고 있었나요? 이 지속적인 가격 안정성? 이는 스프레드를 설정하는 방법과 성장 및 마진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핵심 입력입니다. 입력이라고 하네요. 우리는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계속해서 봅니다. 수요와 공급을 좀 보고 이 가격을 계속 안정적으로 할 생각이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고요. 우리는 연말에 일부 금리가 발표되더라도 실제로 시장 거래량이 증가한다는 점에서 비즈니스의 순풍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예측을 했어요. 금리 인하가 혹시 된다면 시장 거래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요. 실제로 비즈니스, 우리 사업에 엄청난 순풍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우리 예상하고 좀 비슷하죠. 왠지 느낌이. 인하되면 거래량이 증가되고 수익이 증가될 것이다. 이런 예상하고 좀 일치된 답변이고요. 올해 또는 이번 분기에 추가한 주주 서한의 요점 중 하나는 계절성과 그 영향이 어떻게 확산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 스프레드 변화의 주요 동인이다. 연중 이맘때는 일반적으로 스프레드를 늘리지만 나머지 기간 동안의 거래량과 궤적에 관련하여 캐리가 추가 기능을 갖게 되어 기쁘다. 뭔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스프레드로 어쨌든 계절적인 요인하고 이런 거를 봤을 때 스프레드를 계속 조절한다,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지금 워낙 계절적 요인에 1분기, 2분기가 잘 팔리니까 이때는 원래는 스프레드를 좀 늘리는 편이라고 하고요. 좀 잘 안 팔리는 3, 4분기에 스프레드를 좀 줄인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마진폭을 좀 줄인다. 지금은 마진폭을 좀 늘릴 때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고. 캐릴러가 다시 대답을 했는데 인수를 상황에 맞게 설정한다고 하네요. 우리가 발언에서 말했듯이 1분기 인수는 전년 동기 대비 거의 2배. 요거를 자꾸 강조하는데 되게 만족했나 봐요. 2분기에 대한 가이드는 전년 동기 대비 70% 이상. 아니 2배로 증가했다고 하네. 2분기에도 2배 이상 증가될 예정인 것 같아요.
따라서 매크로는 확실히 우리에게 순풍이 아니었는데 역풍이 불었다. 요 지금 금리 상황 이런 것들이 결국엔 자기네들한테는 좀 도움이 안 됐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러나 통제에 초점을 맞추는 측면에서 우리는 바이박스 시장에 대한 신규 목록이 6%만 증가한 분기에 98%의 인수 성장을 보였고, 바이박스 범위를 그렇게 크게 늘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배 이상 빠르게 인수를 했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고요. 우리가 어디서 끝냈는지에 대해 기분이 좋다는 사실에 정말 기쁘다. 이 스스로 뭔가 만족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4분의 1. 그리고 우리는 1분기에 순차적으로 계약이 24% 증가했으며 이는 인수 성장 측면에서 정말 견고한 2분기 가이드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어쨌든 계약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이 분위기가 되게 좋아 보인다 이런 내용인 것 같고요.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집중할 것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를 최대한 하겠다는 얘기겠죠. 지금 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하면서 어쨌든 하겠다라는 내용인 것 같아요. 이 통제할 수 있다는 거는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해보겠다는 내용이고, 이는 주가 상승 및 인수 모멘텀 측면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증거일 뿐이다. 인수 모멘텀 계속 증가할 거라는 인수량에 대한 모멘텀이 있죠. 그게 어쨌든 자기네들이 하고 있는 일이 잘하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게 요거다라는 거고, 이 주가 상승은 좀 다른 개념인데 이제 주가 상승이 안 되고 있잖아요. 반영이 안 됐을 뿐이다라고 생각을 하죠, 우리가. 앞으로 주가 상승이 있을 예정인데 그거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잘 했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을 한 거다라고 판단을 하면은 될 것 같다라는 내용인 것 같아요. 또 물어본 게 OPEX가 예상만큼 증가한 것 같다라고 하고요. 적당한 채용으로 인해 순차적으로 증가한 거다라는, 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읽어볼게요. 그렇다면 기아의 마케팅 램프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다. 질문을 되게 어렵게 물어봐요. 쉽게 한국말처럼 좀 풀어서 좀 얘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되게 전문가처럼 얘기하는 건지 쉽게 얘기를 못하네. 규모에 대한 관점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더 온건한 채용이 이루어졌습니까? 아니면 더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인가? 뭔 말인지 모르지만 답변을 한번 볼게요. 조정된 OPEX는 고정 비용, 마케팅, 가변, SG&A 세 가지 주요 부분을 구성됩니다. 이런 뭔가 재무적인 용어들이 있나 봐요. 우리의 비용 고정은 계속해서 의미 있는 절감을 이루고 시스템에서 비용을 제거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그중 일부는 뛰어난 성능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고정 비용이 계속 줄고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우리의 마케팅은 우리가 지적한 대로 증가시켰다. 마케팅을 증가했다라는 얘기인 것 같고, 분기 대비 $10,000,000가 증가했다. 마케팅으로 돈 많이 쓰네요. 네, $10,000,000 이상 증가했다고 하면은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올해 남은 기간 동안 마케팅 지출이 의미 있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지는 않는다고 하네요. 마케팅 지출이 이렇게 많이 이제 늘진 않을 거다라는 내용인 것 같고, 우리 변수는 SG&A는 볼륨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다. 따라서 1억 700만 달러는 1분기에 있었던 금액이고 우리는 2분기에 1억 1000만 달러를 안 냈다. 이게 그 내용 같은데, 여기서
어디 부분일까? 여기는 조정된 운영 비용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내용이 이게 조정된 운영 비용이라고 하네요. 어쨌든 2분기에 1억 1천만 달러 이 비용이 나갈 것 같다라는 내용이고요. 여기에서 귀하의 전략에 실제로 변화가 없는 것처럼 들리지만 구매 및 판매 시즌의 핵심이 무엇인지에 맞춰 최근 금리 급등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사물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나요? 아마도 현재 시장 종료와 구매 상자 확장 전략 또는 경로에 대한 업데이트일 수도 있고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어렵게 물어보네요. 네. 첫 번째 질문에 대해 조금 더 말씀해 주시겠냐? 이게 여기도 못 알아들은 거죠? 브랜드와 계절성에 대한 질문인가? 다시 물어보는 거죠. 요점을 제대로 얘기를 안 해줬어요. 지난 몇 주 동안 우리가 본 최근 금리 급등에 대해 조금 더 살펴보면 모기지 금리가 상당히 의미 있게 증가했는데 이에 구매 및 판매 시즌에 대한 핵심과 일치합니다.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시장의 핵심 부분이나 계절 시장의 핵심 부분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기대가 있습니까? 얘가 좀 말을 이상하게 물어보는 것 같은데 대충 알아듣고 이 답변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항상 모든 신호를 받아들이고 있으며 정리율과 가격 추세 측면에서 시장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을 매우 면밀히 관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주서신에서 우리가 제공하는 주택이 봄 판매 시즌 이후 판매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스프레드가 약간 증가하기 시작하는 시기라고 조금 얘기했다. 지금 사들인 주택들이 이제 판매가 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 사들인 1분기에 사들인 게 2분기에 판매되고 2분기에 사들인 게 3분기에 판매된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시즌 특성상 약간 마진이 증가하는 시기라고 하네요. 따라서 우리는 해당 주택이 더 적은 이익을 얻고 약간 더 높은 스프레드를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매주 팀과 함께 조정하는 것이다. 일단 마진 설정 이런 것들을 매일 같이 하네요. 매일 같이 한다고 하고 우리는 최근 금리 인상을 고려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확실히 반영하고 있다. 국채 금리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올라가고 있는 거를 어쨌든 반영하고 있다. 다 알고 있다는 내용이죠. 토트 의견을 또 더 얘기하고 싶냐 물어보는 것 같고요. 일부 차트를 보면 이 주주서안의 뒷면에 이렇게 차트들이 있어요. 그거 보면은 새로운 상장 관점에서 우리가 관찰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약간의 지연이 있지만 실제로 인수 목표에 대한 일종의 주요 동인이자 입력인 목록 볼륨 측면에서 최근 요율 변화에 따른 의미 있는 변화를 실제로 보지 못했다. 아무튼 그 요율 변화는 금리 변화를 얘기하는 것 같고요. 금리 변화에 따라서 이런 실제로 인수량 같은 것들이 지금 변화가 크게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큰 변화가 없다. 근데 금리 인하를 하면은 어쨌든 인수 목표량을 점점 늘려갈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요 ATM 주식 요 내용이 나왔고요.
왜 하필이면 지금 이렇게 이 시기에 이런 내용이 나왔냐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도트 프레저가 재무 상태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는 현금 10억 달러, 총 자본 13억 달러, 부채 능력 80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다. 부채를 80억까지 끌어당길 수 있어요. 대단하죠. 네. 그래서 우리는 현재 자본 기반을 바탕으로 사업 계획을 실행하는 것에 대해 매우 기분이 좋다. 현재 이 상황이 만족한다라는 거죠. 재무 상태가 나쁘지 않다 이런 거고, 실제로 우리에게 ATM은 향후 3년 동안 기회적으로 자본을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합니다. 이 3년 동안의 과정이라고 하네요. 3년 동안 이 자본이 필요할 것 같아서 자본을 끌어당길 만한 프로그램으로 보여지고요. 우리는 더 낮은 수수료와 시장에서 이를 수행함으로 시장에 대한 할인이 없다. 따라서 우리는 이를 기회주의적으로 미래 성장에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를 위한 도구 및 툴킷으로 본다. 이는 우리가 이를 구현할 수 있는 여러 방법 중에 하나이지만 우리는 이를 구현하고 싶었습니다. 돈을 끌어당기기 위한 하나의 프로그램이라고 보여지고, 그냥 이 3년 동안 뭔가 이 플랜에 맞춰서 자금을 끌어모으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코로나19 이후에 이러한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기술 회사의 목록들이 늘어나고 있다.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이렇게 끌어당긴다고 하네요. 돈을. 카바나도 그렇고 진로우도 그렇고 테슬라도 이런 식으로 끌어당겼다고 하는 것 같아요.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네, 카바나를 비교했네요. 네, 요 주가 여긴 날라갔는데 요네들이 보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우리는 작년에 컴포터블 도트 재매입하여 2억 달러 이상의 자본을 창출하는 기회주의 창출을 했다. 이런 내용인데, 이게 전환사채를 다시 재할인된 가격으로 재매입을 하면서 갚아갔다는 얘기죠. 어쨌든 여기서 2억 달러 이상 이득을 봤다는 얘기죠. 당장 ATM을 활용할 계획은 없다. 당장은 아니라고 하네요. 다행히도. 이 미래 계획을 봤을 때 3년 안에 뭔가 실행이 될 것 같은데 당장은 이거를 끌어당기지 않을 것 같다. 우리는 이에 대해 인내심을 갖고 이번 분기에는 사용할 계획이 없다. 이번 분기에는 사용할 계획이 없다고 하네. 그럼 다음 분기에 사용할 예정인가? 그런 내용입니다. 이 공모주 1억주 발행에 대한 내용이고 3년 동안 한 내용이고, 대부분의 기술 회사들이 이렇게 한다. 카바나도 그렇고 테슬라도 그렇고 진로도 그랬다. 이런 내용이고, 돈을 끌어당기는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라는 내용입니다. 네. 전환사채를 안 쓰고 이런 식으로 해보겠다라는 얘기죠. 제가 봤을 때는. 니콜라스 존스가 물어봤는데, 긍정적인 조정 에비타로 가는 길에 있을 것 같고 조정 순이익도 있을 것 같다. 아마도 뭔가가 이 흑자 전환이 있을 것 같은데 지난 몇 분기 동안 좋은 흐름을 보였다. 우리가 올해 나머지 부분을 형성하는 것에 대해 생각할 때 4분기가 1년 내내 약한 분기가 될 수도 있지만 1분기만큼 약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옳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1분기 실적이 이 흐름을 봤을 때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를 봤을 때 2분기가 제일 강력하고 그 다음 3분기, 그 다음에 1분기, 그 다음에 4분기가 이제 제일 약한 분기인데 1분기만큼 더 약해지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 거냐라고 물어봤을 때 올해나 내년에도 긍정적인 조정 에비타를 달성할 수 있다고 확신하나요? 약간 흑자 전환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 같아요.
얘는 맨날 같은 말만 하고 있어. 힐러는 24년에 어쨌든 매분기마다 인수가 전년 대비 계속 증가하는 경로. 계속 늘리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겠죠. 우리는 어쨌든 5에서 7% 안에만 들어오면 된다, 마진이.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함께 작용하여 시스템에서 본 손실을 크게 줄입니다. 따라서 다음 분기에 에비타가 어디에 속하게 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거나 안내하지 않고 비즈니스 수익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우리가 가고 있는 길에 대해 기분이 좋다고 말했다. 에비타 손실폭을 계속 줄이고는 있지만 뭐 확실하게 이걸 내용을 얘기하진 않았어요. 달성할지 안 달성할지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겠다. 하지만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 증가할 거다라는 내용이고 인수량이 어쨌든 계속 증가하는 그 추세로 보여진다고 보시면 돼요. NA날 합의에 대해 언급하셨는데 사람들이 MSL을 우회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다. 높은 수준에서 볼 때 NAR과 MSL은 100년 이상 전에는 일종의 원래 시장이었지만 판매 및 구매 경험에 장기적으로 피해를 줄 수 있는 긴박감을 조성한다는 불만이 있다. 이것이 생태계에서 그들의 지배력이 잠재적으로 약해지기 시작하는 시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오픈도어에 대해 장기적인 세속적 순풍입니까? 뭐 이런 식인데 이 어쨌든 부동산 협회와 MLS 이 상장 시장이죠. 부동산 상장 시장은 100년 이상 됐다라고 하네요. 대단한 이런 건데 이게 쉽게 무너지진 않겠죠. 아무래도 순차적으로 오픈도어에게 넘어가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은데 소비자에게 순긍정적이다. 소비자에게 좋은 것은 무엇이든 오픈도어에게도 좋다. 내 말은 이것이 주택 구입자가 중개인과 어떻게 소통하고 싶은지에 관한 더 많은 선택권과 투명성, 대행사를 제공한다는 의미입니다. 어쨌든 소비자가 좋은 거는 오픈도어에게도 좋다라고 하고요. 결국엔 오픈도어로 오게 될 거다라는 내용이고 어쨌든 선택권, 더 많은 선택권과 투명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거를 다 대행해 줄 수 있다. 뭐 이런 거고 알아서 좋은 거는 찾아오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부동산 맛집인데 사람들이 이 맛집을 찾아서 알아서 온다는 얘기죠. 뭔가 자부심은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하기에 우리가 이런 맥락에서 그렇게 잘 준비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가 직접적인 플랫폼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플랫폼 익스클루시브죠. 네. 나는 MLS에서 나가는 집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 이야기가 좀 있었다. 우리는 MLS가 민주적이기 때문에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하다. 누구나 판매 가능한 제품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특정 주택 구입자나 판매자에게는 이 거래에 대리인이 필요하지 않다고 결정할 수도 있다. 아니면 내가 받아야 할 조건의 양을 입력할 수도 있다. 그렇죠. 이 물건을 봤는데 이거 대리인이 없어도 이걸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 하잖아요. 아니면 수수료를 좀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딱 적합한 플랫폼이다라는 내용인 것 같고 현재 집을 직접 판매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자 전자상거래와 같은 거래로 직접 집을 구입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은 오픈도어뿐이다. 좀 유일하게 이 구축을 해놨죠. 이 버튼 클릭 몇 번으로 둘이 사고 팔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놨어요. 아마존처럼. 마치 우리가 업계 유일의 직접 플랫폼을 갖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이거를 구축하기엔 쉽지 않죠. 다른 회사들이 부동산 업체도 아닌데 이걸 만들 이유도 없겠지만 부동산을 하고 있는 많은 관련된
기업들도 이걸 일단 만들지 않았다라는 내용이고, 따라서 부동산 생태계가 어떻게 발전하든 우리는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잘 준비되어 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거를 잘 활용할 준비가 돼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빨리 잘 활용을 했으면 좋겠네요. 3P 사업이 좀 잘 돼야 주가 상승이 있을 것 같긴 한데, 투어링과 구매자 대리 계약을 사전에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다. 직접 집을 둘러볼 수도 있다. 우리는 소비자가 대리인을 원하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소비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자신에게 옳은 일을 할 수 있는 총체적인 대리인을 제공하고 싶다. 그래서 내 의견은 MLS와 같지 않다. 우리는 MLS를 지지하지만 실제로는 소비자가 직접 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 투어링, 이 직접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를 둘이 그냥 조인을 시켜주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판매하는 사람이 어느 특정 시간대에 오면은 집을 소개시켜줄 수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구매자는 그 시간대를 보고 투어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직접 가격도 흥정할 수 있고요. 이 내용들이 다 익스클루시브에 다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실제로 집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익스클루시브에 들어와서 이 판매자들의 물건들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사진으로도 볼 수 있지만 직접 투어도 가능하다. 근데 이제 돈을 이제 에스코로 서비스 있죠. 쇼핑을 할 때 직접 판매자에게 주는 게 아니고 중간업자에게 돈을 잠깐 줬다가 주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오픈도어가 잠깐 그 돈을 갖고 있다가 이 사람에게 준다. 뭐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좋고요. 돈 떼먹을 일이 없다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중간자 역할을 잘 하게 된다 그러면 여기서 마진을 많이 창출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아무것도 안 하고 중간 거래만 계속 왔다 갔다만 해줘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이 서류들만 잘 처리를 해서 해주는 그 수수료만 먹어도 마진이 좀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찰스 라킨이라고 하고, 구매한 주택은 순차적으로 약간 감소했지만 계약에 따른 순차적 주택은 상당히 증가했다.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요? 단지 정상적인 계절성입니까? 아니면 구매에 다시 의지할 수 있는 자신감을 더 주는 뭔가가 있습니까? 뭐 때문에 이렇게 증가했냐? 니네들이 좀 공격적으로 하는 거냐, 아니면 계절성 때문에 이렇게 증가한 거냐라고 물어보는 것 같고요. 시장이 충분히 둔화되었으면 고객이 집을 닫을 시기에 대해 많은 선택권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 분기에 계약이 마감될 수 있기 때문에 분기별 계약에 덜 집중합니다. 다른 분기에 미끄러지거나 마감될 수도 있다. 이런, 이게 뭐 계속되진 않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다른 분기에는 좀 덜 인수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고, 제 생각에는 이것이 우리가 보여주기 위해 제안하는 전년 대비 성장과 같은 초점에 관한 것이다. 기에아의 요점에 따르면 전년 대비 24%의 계약 건수로 정말 좋은 분기말을 보냈다. 분기를 통과하는 좋은 추진력은 실제로 계약 추진력에 영향을 미치고 2분기에 4,500건이 넘는 인수에 대한 강력한 가이드가 되는 것이다. 나는 너무 많이 만들진 않을 거다. 내가 말하는 것은 4분기에 비해 약간 하락세를 너무 많이 만들지 않을 것이라고. 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분기별 뭔가가 영향은 있다라고 하는 것 같고요. 얘가 말하는 뭔가 구매에 대한 다시 의지, 너네들이 좀 이렇게 뭔가 공격적으로 이걸 인수를 하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은 없는 것 같아. 그냥 계절성이라고 보여지고요. 시작 분위기에 맞춰서 그냥 인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대답은. EXP 파트너십에 공유할 수 있는 다른 것이 있나요? 그것이 장기적으로 얼마나 의미가 있냐, 이 파트너십이 얼마나 도움이 되냐, 뭐 이런 내용인 것 같고요.
2월에 막 출시했다고 하네요. 이 파트너십이 결국엔 2월쯤에 이게 실행이 됐고 그 실행 이후 출시 이후 꾸준한 주간 성장을 보이고 있지만 2월만 보면 최저 수준이다. 그래서 저는 에이전트 커뮤니티로 범위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되는 핵심 요소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파트너십은 이 에이전트 사이들의 이 커뮤니티로 도움이 된다라고 하고요. EXP는 네트워크에 7만 명 이상의 에이전트를 보유하고 있고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일종의 브랜드 확장 기회에 대해 실제로 매우 기대하고 있다. 이걸를 통해서 에이전트의 그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데 일조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7만 명 정도 에이전트들이 오픈도어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보면 되고요. 여기를 통해서 어쨌든 오픈도어의 그 거래를 쉽게 할 수 있는 에이전트들끼리 조인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EXP 상담원이 우리 제품을 활용하는 것을 정말 간단하고 쉽게 만들었다. 이 사람들이 제일 오픈도어의 물건들을 잘 활용할 수 있게끔 잘 해놨다는 얘기죠. 질문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보도록 할게요. 구매량의 계절별 흐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분석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3분기 구매량이 만만하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얘기했고요. 그럼 거기서 뭐가 빠졌나요? 2분기 이후에는 계절적 관점에서 정상적인 계절성을 지닌 4분기 거래량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2분기에 4,500건을 넘겼고 3분기에 변동이 없거나 약간 감소할 거라고 예상을 했고 1분기에 올해가 최저치를 기록할 것이라고 말했다. 4분기는 1분기보다 높을 것이다. 그럼 순위를 매기자면 2분기가 최고고 3분기는 2분기보다 좀 덜하고 1분기가 그 다음 건수라고 보시면 되고 인수 건수 4분기에는 그보다 좀 더 줄어들 거다. 4분기가 1분기보다는 높을 거다. 그러니까 1분기가 지금 최저치예요. 지금 올해 최저치. 얘네들이 예상하기에는 그거를 다시 한번 물어보는 것 같고 현재 상황과 4분기의 전개 성향을 고려하면 시장 규모와 시장 마케팅 비용에 약간의 역풍이 있지만 낮은 스프레드에는 큰 역풍이 있다. 요거를 주가로 굳이 환산하자면 제 예상은 지금이 바닥이다 라는 내용이고 주가로 굳이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주가가 지금 바닥일 것 같고 조금 상승을 했다가 3분기에 좀 조정을 받았다가 4분기는 지금 가격보다는 크게 떨어지진 않거나 아니면 지지를 받거나 하는 그런 상황이고 여기 3분기쯤에 뭐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된다면 4분기에 오히려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2분기에 고점 찍었다가 3분기에 약간 조정받았다가 4분기에 이 2분기 최고점을 뛰어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뭐 그런 그래프를 예상할 수 있겠네요. 지금이 어쨌든 바닥이지 않을까 주가로 생각한다면 NAR 합의 및 산업 구조와 관련된 보다 적극적인 시나리오를 살펴보겠다. 합의된 의견은 수수료를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단적인 시나리오에 대해 대리인을 사용하는 주택 구입자의 수가 줄어들고 아마도 목록 측면에서 압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상당히 더 나쁜 것을 암시할 것으로 생각된다. 오픈도어 모델이 제공하는 가치 제한 측면에서 전환해야 하는 수수료율 및 전체 거래 비용 측면에서 정산율이 더 낮은가요? 일반적인 커미션인 기준금리를 기준으로 합니다. 또 보죠. 어떤 질문의 핵심만 얘기하면 되는데 자꾸 돌려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엔 몇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우리가 전통적인 거래에서 얻을 수 없는 것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최고의 확실성, 실패율 없음, 최고의 단순성, 목록 없음, 사용에 따른 수리 없음, 공개할 수 없음, 기존 목록과 관련된 엄청난 양의 마찰과 불확실성을 제공한다. 우리는 단지 매우 다른 것을 제공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이 전통적인 거래를 자꾸 생각하면 안 되는데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비교를 자꾸 하려고요. 비교할 필요가 없는데. 이거 완전 방식이 다른 거예요. 여기는 복잡하고 불확실성한데 여기는 단순하고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사업이 성공을 할 수 있다라는 거에 한 표를 던지는 거죠. 이 CEO는. 우리는 스프레드를 통해 기존 상장의 프리미엄을 청구한다. 유사한 서비스 수수료를 가지고 있으며 점진적인 스프레드가 있으며 이는 부분적으로 마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 스프레드를 통해서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마진 목표가 있잖아요. 5에서 7%.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스프레드를 계속 조절하는 거죠. 단지 사람들이 우리가 제공하는 단순성의 확실성에 대한 프리미엄을 지불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단순성하고 이 간편하고 확실한 거에 대한 프리미엄이 존재한다. 거기에 대한 비용이라고 생각하면은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기존 거래를 커미션으로 받다면 지금 오픈도어 서비스는 이런 서비스에 대한 서비스 피라고 생각을 하란 얘기죠. 개념 자체를 다르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수수료 압축이 더 있을 경우라고 생각한다. 하여튼 뭐 이게 번역이 이렇게 됐지만 뭔 내용인지 한번 더 볼게요. 우리는 시장에 적응할 것이다. 그리고 저는 놀라운 가치 제한을 계속해서 좋아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아주 다른 것을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거기에 프리미엄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가치가 높기 때문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할 수 있을 때 전환율이 높은 제품을 보유하게 됩니다. 어쨌든 합리적인 가격으로 전환율을 높이겠다라는 내용이고 어쨌든 이 프리미엄이 가치가 있지 않냐라는 거죠. 이 단순성과 확실함이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분명히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구매자 브로커 수수료가 낮아지는 정도까지는 궁극적으로 통과할 것이다. 아마도 중립적일 것이다. 우리에게 일시적인 혜택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실제 질문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판매자 목록 수수료가 어떻게 변하는가와 같다. 그리고 우리는 7월 이후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지켜볼 것이며 우리는 현물로 대응할 준비를 할 것이다. 어쨌든 이 7월 이후에 이 합의 내용이 진행이 되면 시장 반응이 나올 거 아니에요. 거기에 맞춰서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다 예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요 지금 오픈도어는 이 수수료를 받는 커미션을 받는 사업이 아니고 이 프리미엄 단순하고 이 서비스에 관한 돈을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중개 수수료를 받는 거지만 여기는 서비스 수수료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좀 편할 것 같고 이 결국에는 이 관점이 다르게 봐야 되고 이 관점을 다르게 보는 사람들이 여기다가 의뢰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올해 시작된 결과에 만족한다는 소식을 들으셨기를 바랍니다. 주택 시장은 확실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는 계속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 팀이 정말 잘 수행하고 있으며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분기에 추가 진행 상황에 대해 알려드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라는 내용이고요.
요까지 봤습니다. 그러니까 결론만 얘기하자면 지금 너무 만족하고요. 앞으로 이 좋은 상황들을 계속 알려주고 싶다라는 내용이고, 지금 우리가 너무 잘하고 있다. 이 잘하고 있으며 결과까지 끌어내고 있다라고 하고요. 이 주택 시장 자체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계속 집중을 하고 있다. 이 상황을 계속 보고 있다는 얘기죠. 회사가 잘 이끌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은 충분히 낙관적으로 생각할 볼 필요가 있고, 비관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지 않나. 지금 뭐 더 떨어질 거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올라가려면 남았다. 거의 바닥을 다지고 있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거래량이 터지고, 이 주식 주가의 거래량이 터진다면 상승할 여력이 충분하고요. 이 앞으로 이 행보들을 예상을 했잖아요. 2분기가 꼭지점이 될 것 같고 3분기에 좀 떨어질 것 같고, 그래도 1분기보다는 4분기가 더 나을 거다. 지금보다 4분기가 훨씬 더 상황이 좋아질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손실폭을 최대한 줄이고 있고, 그래서 내년에 어느 정도 흑자 확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길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길게 뭐 단기적으로 흑자를 달성할 거라고 생각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길게 보자는 얘기인 것 같고, 어쨌든 쭉 봤고요. 오늘 상황이 좀 길어졌는데 또 한 주 넘어갔네요. 네. 좀 내용이 길어졌지만 어쨌든 잘하고 있다. 이 주주 서한하고 조금 다른 내용들이 많이 포함돼서 도움은 됐던 것 같고요. 내일 오늘 새벽에 또 거래가 시작되잖아요. 내일 또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으면 하네요. 감사합니다.